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이 6일 폐회식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2019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억 원을 포함해 총 35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이 6일 폐회식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폐회식은 난타와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을 시작으로 하이라이트 영상, 자원봉사자 대표 인증서 수여, 해외사, 대회기 하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를 슬로건으로 106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무예마스터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적인 대회 운영, 수준 높은 경기력 등으로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2019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폐막작으로는 영화 구룡불패가 상영됐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진행된 영화제에서는 20개국에서 제작된 51편의 무예 액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이프스와 홍보대사 김성규, 배우 김래원, 김인권, 선우선, 박상면, 양택조 등이 참석해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무예 액션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전시, 세미나, 와이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억 원을 포함해 총 35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습니다. 충청북도는 내 집 내점포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민생사법경찰 6대 민생사법 단속과 안전점검 병행 추진, 충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의 시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주더급 진해교 재가설공사, 원림리 재해위험 소교량 재가설공사, 진막골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등 7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산림 규모가 5조 4,0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234억 원, 2.3% 증가한 액수입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1조 2,711억 원, 지방세 교부 등 이전 재원은 2조 7,588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 수, 인구수, 면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어 산림 규모는 작지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접착제 제조공장 폭발 화재로 8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책회의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조기령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기업 지원 대책 등을 상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피해기업의 생산라인 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각종 행정처리 등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운영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의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펀드입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펀드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경제 독립을 위한 민간 애국 펀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 4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면서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을 표시해야 합니다. 2019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앤 바이오 엑설런스가 3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은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을 듣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바이오 의학, 발견에서 개발로라는 주제로 덴마크 알보르 대학의 바이오 엔지니어링인 피터 크리스텐슨 교수와 교토대 명예교수인 후쿠시마 마사노리 교수의 기조연설이 펼쳐졌습니다. 4일에는 2018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타수쿠 박사의 특별 강연으로 심포지엄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달 먼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달 29일 기준 200만 8,2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노선 탑승률은 다소 줄었지만 국내선 제주 노선과 동남 동북아시아, 중국 여객 증가로 국제선 증가세가 유지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하반기에 중국 하이커우와 장가계 노선을 취항할 예정으로 청주공항 여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이 되면 농민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마늘은 수확 후 건조 과정에 따라 상품성에 큰 영향을 주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건조 방법 중 최근에는 마늘 가변형 건조 시스템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건조 비용은 낮추고 병해충 피해까지 감소시키는 새로운 건조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마늘 연구소가 있는데요. 최근 마늘 연구소에서 개발된 가변형 건조 시스템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늘은 수확 후 직후에 마늘 수분 함량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건조를 해야 병해충의 발생이 적고 썩은 마늘이 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고 노동력이 절감돼서 건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마늘 가변형 건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가변형 건조 시스템은 2014년 7월 13일에 저희가 품종 출원을 했고요. 2017년 12월 13일에 품종 특허 등록이 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업체에 기술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가변형 건조 시스템은 마늘을 밀폐된 내부 공간에 저장한 후 바람을 조절해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서 바람을 주입하면 마늘을 통과한 바람이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송풍식 건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변형 건조 시스템의 경우 좁은 장소에서도 간편하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건조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의 마늘을 밭에서 수확해서 그것을 엮어가지고 다시 마늘 건조대에다가 걸어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마늘 건조 시스템은 밭에서 마늘을 두 대째 자른 다음에 그것을 농산물 박스에 담아서 갖고 와서 올려놓고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반 이상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요. 비용 면에서 봤을 때 500평 규모의 마늘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열풍 건조 시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지만 저희 건조 시스템은 그거보다 한 80% 정도 비용 절감해서 250만 원 선에서 건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 기간이 굉장히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걸거나 아니면 자연풍으로 건조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최대 20일 정도면 건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늘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을 유발하기도 하고 상품성 역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은 수확 후 건조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변형 건조 시스템을 활용하면 마늘의 건조 기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기존의 건조 방식은 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처마 밑에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송풍 건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풍에 의해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마늘 수분 함량이 65%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분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병해충의 발생이 그만큼 늘어나고 피해율도 2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변형 건조 시스템은 송풍을 아래에서 위로 인위적으로 바람을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건조 기간이 기존 하우스가 한 달이었다면 이거는 15일에서 2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조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병해충의 발생이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도 저하되고 썩은 마늘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200만 원 선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노동력 절감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변형 건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경우 수확 후 하우스나 창고에 건조하게 되면 부패율이 높게는 30%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가변형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면 부패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가변형 건조 시스템은 건조 효율은 높고 부패율은 낮으면서 건조 소요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변형 건조 시스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가변형 건조 시스템은 지금 2018년 12월에 통상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업체에서 열심히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거의 다 진행된 상태고요. 2019년 8월에 농가에서 업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직은 보급된 상태는 아니지만 시연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시범 사업으로 저희께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지역 50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추진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수확 후 건조에 어려움을 느꼈던 많은 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는 가변형 건조 시스템. 건조 소요 시간 단축은 물론 부패율과 병해충 피해율까지 낮출 수 있는 가변형 건조 시스템이 우리 지역 마늘 농가의 경쟁력을 제대로 높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